반갑습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 류영섭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펼쳐진 수인선 더비 모두 재밌게 보셨죠? 가히 3일절 연휴 동안 열린 K리그 경기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인천은 기분 좋은 2연승 가져갔고요. 수원은 2명이 퇴장당하고 경기에서도 패배하면서 뼈아픈 상처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수원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수원이 안타깝게 승격에 실패했고 올해는 인천이 K리그2에 합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승격이 힘든 시즌이 예상되는데 초유의 관심사 과연 어느 팀이 승격할까 아니겠습니까? 2라운드부터 유력한 승격 후보 인천과 수원이 맞붙었고 경기 내용은 수원이 2명, 인천이 1명 퇴장당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수적으로 불리한 수원이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인천에게 패배했고 인천은 1라운드에서 골을 기록한 무고사와 김성민이 또다시 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를 치렀고 반면 수원은 경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고 인천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만 수비에서는 또 무고사와 제로소를 잘 막았고 공격에서는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이 잘 어떻게 해봤으나 결국 인천의 골문을 두드리지 못하면서 굉장히 아쉬움만 남긴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인천이 사이드를 공격하는 것을 잘 알고 또 한 발짝 나서가지고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수원의 전술도 확실히 이제는 K리그2에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한 공격에서는 스피드가 빠르고 드리블 돌파가 가능한 이 세라핌을 중심으로 측면 플레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패스 플레이 그래서 연계하는 플레이가 또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점이 수원의 이번 시즌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공격 패턴이 있다는 것 역시 이 수원 팬들에게는 더욱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수원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세라핌 선수가 움직임 좋고요. 드리블 돌파 좋아요. 근데 결국 골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세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고 전반 이른 시간에 인천의 문재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브루노 실바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다면 골을 넣어줘야 됐는데 이때 골을 못 넣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문지환과 이기재 선수가 퇴장당할 때까지가 한 7, 8분 정도 있었는데 이때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이기재 선수 퇴장에 권한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건 세라핌과 브루노 실바의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이 둘의 그런 콤비 플레이가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 두 선수 모두 발이 빠르고 드리블 돌파가 가능하고 또 패스도 날카롭기 때문에 K리그2 어떤 팀을 만나도 이 조합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인천전에서도 이 둘이 만들어낸 찬스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골을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그 점이 너무 아쉽고 또 일류첸코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선에서 또 사이드로 뿌려주는 공격 플레이가 또 몇 번 있었다는 게 이 셋의 조합이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셋이 내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기회를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만큼 결정력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코너킥 찬스도 너무 쉽게 날렸다. 그냥 올려버리지 왜 패스 플레이 한다고 볼을 돌렸다가 옵사이드에 걸려서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나 이런 점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퇴장당한 두 선수 역시 수원에서는 베테랑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어처구니 없는 파울로 퇴장을 당했다는 것도 너무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수원을 생각해보면 팀에서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선수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팀마다 골잡이이자 서포터들이 기대하는 선수들이, 믿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당장 인천만 봐도 무고사. 인천은 무고사를 보면은 경기에 지더라도 뭔가 해줄 것 같은 플레이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고사 증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대구는 세징야 있죠. 광주 아산이 있죠. 전남만 봐도 발디비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줄 것 같은 선수들이 다 팀마다 있는데 수원은 아직 그런 선수들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 수원의 그 일류첸코 선수를 좀 많이 기대하는 편이거든요. 과연 작년 시즌 서울에서 골을 많이 넣었고 도움도 많이 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수원에서 또 얼마나 많은 좋은 활약을 펼쳐줄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또 일류첸코의 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원입니다. 자, 어쨌든 수원 입장에서는 이번 인천전 패배로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인천 수비를 꽤나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올 시즌 수원의 공격은
이미 약간 완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파울리뉴 선수가 복귀한다면 이 용병 4명의 활약이 어떻게 이제 조합이 잘 이루어질지도 또 궁금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말 목동에서 열리는 서울 이랜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도 한번 저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이 간단하게 주관적으로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이 기대되는 이유는 역시 작년에 수원이 서울 이랜드를 만나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비기지도 못했어요. 3번 다 졌습니다. 2대1, 3대1, 2대0. 서울 이랜드 김도균 감독의 화끈한 공격 축구로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K리그2는 특히 시즌 초반이 중요해요. 왜냐면 작년에 서울과 수원의 승점 차이가 2점이었습니다. 만약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수원이 서울 한 번만 이겼으면 3위고요. 2번 이겼으면 2위고요. 3번 이겼으면 안양이랑 승격이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시즌에는 수원이 초반부터 팍 치고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서울 확실하게 잡고 분위기 반전 노리고 초반부터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개막전부터 수원전까지 3경기 모두 홈에서 치르는 만큼 이 유리한 분위기 속에서 승기를 또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은 3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개막전부터 장는 2위였던 아산 만났고, 지난주 전남, 이번 주 수원, 다음 주 인천, 부천까지 승격을 향한 팀들과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압감도 있을 것이고, 수원 역시 서울 이후로 아산과 전남이 기다리고 있지만 빅버드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좀 더 편안한 플레이로 유리한 위치에서 좀 경기를 편안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과 수원 모두 상대방을 압도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서울은 아산전에서 유효슈팅 9개, 전남에서 유효슈팅 6개를 때렸고요. 수원 역시 안산전에서 유효슈팅 16개, 인천전에서는 2명이 퇴장당하긴 했습니다만 유효슈팅 4개를 때리면서 꽤나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역시 골! 서울 이랜드는 2경기에서 3점을 뽑아냈고요. 수원은 1점에 그친다는 사실. 수원은 2경기 동안 슈팅만 31개 때리면서 기대 득점이 4.24로 K리그2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득점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에 그치고요. 반면 서울은 2경기 동안 슈팅 22개를 때리면서 기대 득점이 2.39,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은 0.84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고, 서울 아이데일 선수가 2경기에서 6개 슈팅, 그중 1골을 기록하면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09로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이데일 말고는 위협적인 슈팅을 때리는 선수가 별로 없고요. 반면 수원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세라핌, 브루노 실바, 김지현이 많은 슈팅 때려주면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골 1개만 터져준다면 연쇄적으로 팍팍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 필드골이 없다는 게 아쉽고, 그러나 이제 서울은 올해 또 용병을 굉장히 잘 뽑았죠. 특히 에울레르 선수. 이 선수가 드리블도 굉장히 좋고요. 찔러주는 패스가 너무 좋아요. 아산전에서는 키패스 3개, 전남전에서 3개, 특히 전남전에서는 그 킬 패스, 한 번의 패스로 바로 아이데일 선수에게 또 도움을 또 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산전에서도 프리킥 찬스에서 아주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 발끝이 굉장히 섬세한 선수고요. 그러나 이제 수원 역시 용병 퀄리티는 꿀리지 않습니다. 안산전에서 브루노 실바가 키패스 5개, 세라핌 3개, 또 2경기 동안 두 선수가 빠른 스피드와 또 드리블 돌파를 이용해가지고 상대팀의 그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둘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후방의 정동윤 역시 키패스를 많이 뿌려주면서 후방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전, 후방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양한 공격 패턴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수원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격은 양팀 모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비에서 판가름 나는 건데, 수원은 왼쪽에 이기재, 중앙에 권한규가 퇴장당하면서 누군가는 이 둘을 대체해야 되고요. 수원은 이번에 센터백 레오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또 중앙 수비가 좋아졌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 수원이 안고 있는 불안함은 역시 레오와 아마 한호강 선수가 나설 거라고 보는데, 이 두 선수가 그렇게 발이 빠른 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후방 패스를 노린다면 이 2명의 선수가 조금 스피드 면에서는 아쉽지 않을까? 패스 한 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조합이다.
당장 인천전만 보더라도 두 번째 실점에서 무고사가 한 방에 그냥 패스를 주면서 레오와 한호강 선수를 무너뜨리고 김성민 선수가 바로 득점에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의 공격 패턴도 보면 에울레르 선수가 단 한 번의 킬 패스로 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수비 레오와 한호강이 어쩌면 이 에울레르 패스에 한 방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라인을 올려버리면 또 이러한 플레이에 오히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역시 수비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못합니다. 중앙 수비에 김호규와 이제 오스마르가 있지만 이 두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경험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역시 스피드가 조금 딸린다는 불안함은 갖고 있고요. 세라핀과 브루노 실바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상대로 특히 역습 상황에서 이 빠른 플레이, 빠른 드리블 돌파와 그런 플레이를 펼친다면 서울 입장에서도 꽤나 막기 힘들 수가 있고요. 사실 김도균 감독은 공격은 좋아요. 근데 수비가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울이 작년에 K리그2에서 득점은 1위였지만 실점은 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2라운드만 봐도 매 경기 실점이 있었고요. 특히 아산전은 중앙 수비가 이 김종민 선수를 잘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준호 선수의 그런 롱패스 한 방에 중앙 수비가 그대로 그냥 막지 못하면서 바로 김종민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또 전남전만 보면은 수비가 4명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하남 선수한테 그냥 실점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워요. 막을 수 있는 골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먹히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플레이가 많이 보인다는 점. 자, 그럼 두 팀 모두 올 시즌 용병 좋고 공격 날카롭고 수비가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결국에 감독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김도균 감독은 수원FC 이끌면서 수원삼성 많이 만났습니다. 김도균 감독의 수원FC가 수원삼성 많이 이겼죠. 그만큼 수원삼성에게는 김도균 감독의 존재가 그야말로 통곡의 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도균 감독이 서울 이랜드 오면서 수원삼성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김도균 감독의 노련함이 어느새 서울 이랜드에 제대로 녹아들었는데 일단 분위기만 보면 서울 이랜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수원은 2명이 퇴장당하고 인천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고 서울은 늘 그렇듯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수원 역시 뭐 수비적으로 갔다가 역습하는 플레이를 펼치기보다도 같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빠른 시간에 선제골 넣고 점유율 높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김도균 감독도 분명히 여기에 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수원에게 주도권 점유율을 내주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에울레를 이용해서 한 방에 뭔가 역습하는 플레이를 또 가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 이랜드는 또 기동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 방에 수비하다가 한 방에 역습하는 플레이가 꽤나 날카롭습니다. 특히 수원의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술을 충분히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수원이 서울한테 3번 졌잖아요. 이번에 4번째인데 4번째도 질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리그2는 또 상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김도균 감독이 이기거나 최소한 질 것 같진 않아요. 비길 것 같습니다. 서울의 키플레이어는 에울레르, 이 수원의 키플레이어는 세라핌인데 김도균 감독이 이제 에울레를 이용해서 뭔가 또 이번에 또 플레이를 잘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에울레르 선수를 잘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패스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주잖아요. 막 자기가 드리블 돌파하면서 수비를 해짓는 것보다도 패스 주고 오히려 자기가 침투하거나 아니면 침투하는 선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약간 공격 템포 조절하면서 어디로 줄지 모르는 그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플레이로 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플레이어는 에울레르 선수고 이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이 서울 이랜드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길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서울과 수원과 서울이니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번 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즌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초반 승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이번 시즌 승격을 원한다면 기필코 이런 경기는 꼭 이겨줘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팀 모두 힘내셔서 꼭 이기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직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